안녕하십니까, 스텝산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1월 11일에 IPO 101이라고 하는 리포트를 내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에어비앤비를 좀 업데이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220달러까지 주가가 급격하게 한번 올랐었다가 그 이후로 주가가 계속 빠져가지고 지금 160달러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에어비앤비 업데이트 리포트는 8월 24일에 냈었고요.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날짜는 8월 26일인데 제가 리포트를 냈을 때는 주가가 150달러 미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좀 올랐지만 저는 여전히 지금 정도의 주가에서도 에어비앤비 충분히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만약에 에어비앤비 주가가 150달러 미만으로 간다든지 140달러 정도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좀 적극적으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 주가가 사실 좀 많이 되게 좋았다가 쭉 빠지고 있었던 이유를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부분입니다. 도쿄올림픽 저희 기억하시죠?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에 유관중으로 한다, 뭐 관중 10,000명 받는다, 뭐 이러면서 되게 코로나에 대한 없어진다는 기대가 되게 컸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또 델타 변이 뭐다 이러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도쿄올림픽이 무관중으로 싹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행이나 항공이나 레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에어비앤비는 고성장주거든요. 고성장주의 언택트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도 이 레저, 여행이라는 더 큰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상한 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비앤비는 뭐 메리어트나 뭐 항공사나 이런 경쟁사들에 비해서 언택트 성장주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전통 산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근데 주가 하락폭을 보시면 물론 더 많이 오르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주가가 더 많이 빠졌습니다. 전 참 이상하더라고요. 얘가 왜 더 많이 빠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사실 IPO가 작년 12월에 됐고 제가 1월 초에 리포트를 냈는데 이 미국의 IPO 기업들은 이 락업 피리어드라고 하는 이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기간이 언제 풀렸냐면 6월 8일에 풀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락업 기간이 풀리면 그리고 나서부터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락업 기간 뭐 한 달, 두 달 정도 전부터 주식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거에 에어비앤비도 결국은 당했다. 어쩔 수 없이 주가가 빠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는 조금 더 코로나가 심화됐었던 거, 두 번째는 락업 피리어드 때문에 물량이 출회됐던 거, 이게 에어비앤비의 주가를 끌어내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이 두 가지가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특히나 2분기 실적 되게 괜찮게 나왔고 3분기도 좋다고 회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탈도 되게 강력하게 지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에어비앤비를 봐야 되는 거는 전 세 가지 이유를 저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에어비앤비가 1분기에 금리가 막 급격하게 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급격하게 오르면서 컨택트주의 주가가 좋았습니다. 금융, 철강, 뭐 여행, 항공 다 좋았거든요. 그때 에어비앤비도 같이 주가가 좋았었고요. 그때 이후로 금리가 계속 빠지면서 이런 컨택트 종목들의 주가가 계속 약했습니다. 이때부터 주가가 계속 흘렀는데 주가 흐름을 보시면 5월달, 그다음에 7월달 두 번이 있거든요. 이 두 번 다 130달러 언저리에서 바닥을 만들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패턴이죠.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저는 20주 이동평균선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요. 에어비앤비가 최근에 20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뭐 약간 조정이 있었지만 거기를 지지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물론 에어비앤비의 펀더멘탈이 훼손이 되면 이거 다 뭐 기술적인 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펀더멘탈이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관점에서 지금 주식을 공부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매크로 관련된 부분인데요. 델타 변이 뭐 말 많고 문제 있고 다 좋은데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서구 선진국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코로나에 대해서 보면은 저는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제일 언급이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 위드 코로나라고 있잖아요.
미국, 영국은 위드 코로나를 약간 거의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은 7월 달에 방학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 봉쇄를 대부분 없앴습니다. 요즘 TV 뉴스나 인터넷 뉴스를 보시면 특파원들이 많이 가서 찍어요. 찍는 거를 보면 실외에서 마스크 쓴 사람을 정말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지하철에서는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를 하는데도 쓴 사람이 반도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영국에서는 특별히 뭐 위기라고 얘기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확진자가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급격히 올랐다가 지금 다시 좀 내려왔는데 백신도 많이 맞았고 그리고 치사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영국 정부에서는 명백히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사례를 보시면 미국 지금 확진자가 15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제 프로 경기장을 보시면 미국 국민들 중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제가 뭐 거기 가본 건 아니지만 TV에 잡히는 걸 보면 예를 들어 홈런 쳤는데 홈런 친 자리를 보면 마스크 쓴 사람 거의 없거든요. 또 하나 뉴욕의 브로드웨이라고 엄청나게 큰 공연 거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9월부터 공연도 재개를 합니다. 이 공연이라는 것은 따닥따닥 붙여서 봐야 되고 특히나 공연하는 배우들은 마스크를 안 쓰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의 가장 뭐랄까요? 예가 될 수 있는데 9월부터 시작하기로 했고 지금 예매를 받고 있습니다. 이 봉쇄라는 거는 워낙 경제에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 그 미국 정부나 영국 정부나 선진국 정부들은 뭘 해야 되냐면 양적 완화를 계속해야 됩니다. 돈을 계속 줘야 되거든요. 이건 결국 뭐랑 나중에 연결이 되냐면 인플레이션하고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양적 완화라는 거를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선진국들 입장에서는 이 양적 완화를 계속 지속할 수가 없고 결국은 봉쇄를 풀고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경제를 정상화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대충 영국 데이터를 보면 치사율이 0.3% 미만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치사율이면 독감하고 비슷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치사율이 급격하게만 올라가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봉쇄는 아마 선택지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들은 대단히 유리한 곳이 오게 되는 거고요. 이게 왜 특히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에 좋냐면 일단 봉쇄가 풀리더라도 국외, 그러니까 타 지역으로 가는 거가 금방 풀리진 않을 거예요. 유럽이면 유럽 영내, 미국이면 미국 영내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그럼 그런 여행은 대부분 개별 여행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개별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물론 호텔에도 가지만 에어비앤비와 같은 좀 특이하고 새로운 숙소로 가려는 수요가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에어비앤비가 이런 코로나 해제의 첫 번째 수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요거는 2분기 실적을 메리어트하고 에어비앤비를 비교해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 에어비앤비는 2021년 2분기 실적이 2020년 말고요. 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전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메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2021년 2분기 실적이 2019년에 비해서도 아직 60에서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가도 별로 뭐 변화가 없고요. 예약 금액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역시 뭐 제일 중요한 실적 모멘텀인데요. 에어비앤비 2분기 실적 아주 괜찮았고요. 특히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제가 1월 11일에 리포트를 쓸 때 강조했던 부분이었는데 상반기 에어비앤비 상반기 순적자가 무려 12억 달러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회사가 벌어들인 잉여 현금 흐름, 직접 벌어들인 돈은 거의 12억 달러 플러스였어요. 그러니까 적자 폭에 비해서 무려 거의 25억 달러 정도를 더 현금으로 번 거죠. 그 이유는 비현금성 비용을 되게 많이 손익에 반영을 했고 운전 자본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현금 창출 능력이 되게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을 거고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에 또 하나의 숫자를 들어드리면 적자를 12억 달러를 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회사가 빚을 더 내거나 해야 되는데 이 회사는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숫자를 보시면 순현금이 무려 10억 달러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잉여 현금으로는 번 것만큼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우리가 보기에는 손익으로 딱 보기에는 뭔가 적자가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되게 돈을 잘 버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3분기, 다음 이제 이건 과거고요. 미래가 되게 중요한데 3분기 실적 좋을 것 같아요. 회사가 이건 직접 얘기한 거니까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면 3분기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찍을 것 같다라고 경영진, 그러니까 최고 경영진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3분기의 예약 일수는 코로나가 조금 심화가 됐었기 때문에
2분기보다는 떨어진다. 원래 3분기가 더 성수기라서 올라가야 되는 좀 떨어진다고 해요. 대신에 미국이 워낙 단가가 높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근데 지역적으로 미국 비중이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단가가 잘 버텨준다. 그래서 매출로만 보면, 그러니까 예약 금액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매출로 보면 3분기가 2분기보다도 높고 과거 어떤 때보다 높아지는 수치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밑에 실적 마진이나 이런 부분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매출이 최대치를 찍는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제 목표 주가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뭐 일개 한국 애널리스트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좀 그렇지만 컨센서스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 최저 목표 주가는 90달러이고요. 최고 목표 주가는 220달러 정도 되고요. 평균은 지금 175달러 정도 됩니다. 현재 주가는 한 160불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제가 물론 제 리포트에는 DCF라고 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목표 주가를 냈는지 설명하고 표도 넣어놓고 했습니다. 그거는 리포트를 좀 참조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